자기가 끌고 갈 때 정확하게 너 가면은 무슨 일을 한다. 가면은 하루에 많을 때는 100명까지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된다. 몸을 제공해야 된다. 라고 정확히 제시했으면 누가 갔겠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의 존 마크 램지어 교수라는 사람이 또 이제 망언이란 거랬죠. 그 위안부는 자발적이었다, 매춘이었다. 항상 논리가 일본 구구파 논리 혈파하는 인물들은 항상 이제 마찬가지 이제 논리인 거죠. 그런데 이 램지어 교수 이력을 보니까 하버드대다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미쓰비시에서 돈을 댄 거죠. 그래서 미쓰비시 교수인 겁니다. 미국 대학들에는 기업들에서 많은 돈을 쾌척하면서 이 사람을 교수로 써달라라고 하면은 그 돈 가지고 쓰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죠. 우리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죠.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하버드 대학에 $100만 갖다 바쳐가지고 마크 바잉턴이라는 사람을 그 돈 가지고 잠시 채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동북아 역사재단이 그동안 계속 이제 매국 행위했다는 건 이제 역사 공부 조금 하는 분들은 이제 다 아는 사실이 됐죠. 그래서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하버드 대학에 $100만 갖다 바쳐가지고 마크 바잉턴이라는 사람을 그 돈이 들어오는 때까지 이제 교수로 직함을 주고 마크 바잉턴을 중심으로 남한의 강단사학자들이 대한민국 국민 돈 가지고 미국 왔다 갔다 하면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한국 고대사에 관해서 이제 6권의 영문책자를 내는 거였죠. 그 6권의 영문책자의 첫 번째가 바로 한사군으로 시작했죠. 고조선은 지워버리고 한사군으로 시작했는데 이 한사군이 평양에 있었다. 라고 해가지고 한사군의 핵심인 랑랑군이 평양에 있었고 나머지 3군도 다 그 주위에 있었다. 그래서 북한은 중국자의 강역이다. 라고 해서 북한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중국이 북한을 접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바로 동북아 역사재단이 하버드에 돈을 갖다 바쳐가지고 이 마크 바잉턴을 교수로 썼었죠.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그 프로젝트가 이제 다행히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남한의 이 언론들이 바잉턴하고 같이 했던 학자들, 한국교원대 송호정이라든지 여러 인물들이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식민사학을 정문으로 전파를 막 했는데 그 사업이 중단되다 보니까 바잉턴이 직함은 끝났습니다만 마치 하버드대에서 채용한 교수인 것처럼 해가지고 하버드대 교수가 문제제기한다라고 하니까 남한에 또 공부 안 하는 기자들이 거기에 낚여가지고 하버드대 교수가 이러는데 라고 해서 보도한 적이 있었죠. 여기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본 욕할 자격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일본 미쓰비시에서 돈 줘가지고 미쓰비시는 전범기업이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상암북도 만주 이런 쪽에 군수 산업을 운영했던 그런 거 전범기업들입니다. 이들은 민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일본 구구파의 이익,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램지어 교수 같은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위안부를 자발적인 매춘부라고 비판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는 뭐예요? 국가기관인 동북아 역사재단에서 국민 세금 가지고 그런데 동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보도가 나오면은 일본은 비판하는데 일본이 다 보고 웃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이 요즘은 역사 도발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시진핑이 트럼프를 만나가지고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 큰 틀 하나만 제시해놨죠.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알고 보니까 남한 강단사학자들이 중국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중국 가면은 공항에서부터 에스코트 받고 대접을 극진하게 받죠.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 답사 가면 공안이 따라다니고 그랬습니다. 위안부, 이 용어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요. 위안부란 용어는 상당히 이 가해자적인 용어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용어가 한번 정해져 버리면 그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죠.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는 섹스 슬레이브, 성노예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표현이 사실은 위안부보다는 정확한 표현인데 그 용어를 쓰는 사람도 마음이 별로 편치는 않죠. 어떤 분이 한번 찾아오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다가 자신은 위안부나 성노예 이런 표현보다는 일본군 집단 강간 피해자 내지는 일본군 집단 성폭행 피해자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용어 하나 설정을 할 때도 어떤 용어를 설정해가지고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자발적이었다, 뭐였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군이 직접 끌어갔든지 아니면 일본군에서 자기네가 돈을 줘가지고 중간 대리업자를 시켜서 끌고 왔든지, 이 경우에 중간 대리업자가 거짓말을 시켰습니다. 다른 일을 하면서 돈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끌려갔으면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끌고 갈 때 정확하게 너 가면은 무슨 일을 한다. 가면은 하루에 많을 때는 100명까지의 일본군을 상대해야 된다. 몸을 제공해야 된다. 라고 정확히 제시했으면 누가 갔겠냐 하는 거예요. 가해자 입장에서 계속 아직까지도 이 문제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은 국가 차원과 민간 차원에서 계속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사사카와 재단 아닙니까? 사사카와 료이치라는 A급 전범이 있어요. 이 A급 전범은 원래는 다 이제 총살 당했어야 되는데, 당시 이제 중국의 국공내전이 공산당의 승리로 끝나면서 미국이 동아시아 정책을 확 바꿔가지고 전범들을 다 포용하는 쪽으로 국동정책을 바꾸면서 전범들이 다시 이제 살아나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전범들이 큰 소리 치는 구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자민당도 살아남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거의 뭐 일당 독재를 유지하는 건데,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일당 독재 국가들이에요. 단지 이제 일본은 형식적인 선거는 치릅니다만 선거 치르나마나 항상 한 세력이 계속 집권하고 있는 우익 일당 독재 국가인 거죠.